오늘 뉴스공장 출연해가지고 조국 당과 합당 문제와 관련해서 소영길 의원이 의견을 정리를 해줬어요. 이거 한번 보시죠. 조국 혁신당 합당 문제는 어떻게 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국 혁신당 합당 문제는 제가 당대표 때 최강욱 열린민주당과 통합을 할 때 우상호 의원을 전 협상 대표로 임명을 해가지고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협상을 해서 잡음 없이 최강욱 대표를 만나 통합해서 대선에 한 몸으로 임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저는 조국 합당의 문제도 1단계는 저는 지금 당장 합당은 반대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교섭단체 대표 요건을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춰가지고 우리 민주당이 이 중도 보수 영역을 흡수하는 동안에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비어있는 진보 영역을 마음껏 조국 혁신당이 교섭단체 자격을 가지고 뛰어보라 이거죠. 예를 들어 김준영 의원 같은 분이 한미 관계에 정말 제대로 이야기를 해주고 박은정 의원이 검찰 문제 이야기해 준 것이 도움이 된단 말이죠. 그런 걸 해라 이거죠. 해서 사안별로 정치적 연대를 하자. 그리고 총선이 임박했을 때 통합 여부를 그때 판단을 해보자는 것이고 그때 통합이 만약에 안 된다면 선거연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대선에 갔을 때는 저는 헌법을 개정해서 결선투표제가 도입된다면 굳이 통합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결선투표가 그때 합당하지 말고 연대하자는 정신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연대해서 공감대가 이루어진다면 합당 자체를 저는 전혀 배제한다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때 신뢰가 쌓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선순위를 합당에 두지 말고 그렇습니다. 그런 존재가 필요하니 오히려 여건을 강화해서 더 잘 싸울 수 있게 해주고 교섭단체로 만들어줘서 그리고 나서 선거에서는 연대 정도로 가다가 합당을 할 수 있으면 하지만 무리하게는 하지 말자 이 정도 그렇죠. 스탠스였어요. 그런 공감. 그러니까 제가 그 최강욱 열린민주당과의 통합의 그런 것을 비교로 제시한 겁니다. 근데 원래 이제 선거가 되면 단일화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자면 그 후보별로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게 참 어렵잖아요. 어렵죠. 예. 더군다나 총선에서 그쪽에서도 한 40석, 50석 내면은 40석, 50석 어떻게 다 단일화합니까? 네.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때 막판에 가면 여러 가지 궁죽통이 만들어질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전에 서로 신뢰 관계를 쌓는 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총선 같은 건 제로섬이라서 네. 뭐 다 초소선거제인데 한 명만 당선되는데 어떻게 나누죠? 뭘 나눠요? 그러니까 사이가 좋다고 나눠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결국은 단일화 해야 되는데 네. 단일화가 잘 될까요? 현실적인 걸 여쭤보는 거. 거. 어려움이 있죠. 네. 그러나 우리 울산에서 단일화 했던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도 그렇게 어려웠었는데. 어려웠습니다. 그거를 총선에서 4, 50군데 그게 가능할까 싶어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네. 뭐 그때는 아시다시피 모든 문제가 그때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서 합당 문제를 제가 배제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때 상황 자체가 모든 것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를 해야죠. 그때 가서 총선 승리에 어떤 게 기여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전당대회 전후로 해서 합당 얘기가 많이 나올 텐데 나는 전당대회 직후에 무슨 합당 기구를 설치한다든가 그런 걸 안 하고 네. 이것은 연대 정신을 가지고 쭉 천천히 풀어갈 생각이다. 한 2년이 좀 못 맞게 남았는데 한 1년 정도 그런 걸 통해서 신뢰를 쌓는 기간이 필요하다 보여지고 저로서는 지금 일단 조국 당과 합당이 우선이 아니라 저는 당대표가 되면 2030 없이는 2030 없다라는 슬로건을 했던 것처럼 2030에 호소하는 집중적인 당의 역량을 배치할 생각인데 조국 합당이 돼버리면 오히려 그게 완전히 스텝이 꼬여가지고 오히려 2030과 멀어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네. 조국 대표와 관련된 이미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정과 관련된 이미지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렇습니다. 2030 유인이 어려울 것이다. 자, 뭐 소영길 의원이 하는 얘기가 여러분 근데 그 뭐 교섭단체 이런 얘기 너무 초점을 두지 마세요. 이게 낚시를 하려면요 미끼를 던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교섭단체는 미끼예요. 열석으로 해주겠다. 해주면 되지. 우리가 조국 당을 지지하는 또 유권자들이 있어요. 그 조국 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안에서 뭔가 이제 또 합당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다 먹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미끼는 좀 줘야 돼요. 나 지금 니네 저기 따로 살림 차려라 이런 거잖아. 그러면은 어디 월세방이라도 하나 얻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냥 이혼하는데 무조건 길거리로 내쫓아 버리면 그 나중에 그 뭡니까 저기 그 사람이 욕을 먹잖아. 너무 저기 야멸차다고. 그래서 월세방 하나 챙겨주면 돼요. 뭐 그런 거에 그렇게 연연을 해. 그 나가서 살림 차려라 니네끼리.
그래서 헤어질 때 너무 야멸차게 헤어지면은 예, 나중에 이제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야, 그 열석 교섭단체 만들어 줄 테니까 해라. 그거 뭐 금방 되겠어요 또? 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총선 되는 거지. 총선 끝나고 나서 이제 열석으로 만들어 줄게. 교섭단체를 열심히 해봐라. 그래 놓고 열석이 나오겠어요? 아, 열석이 안 나오지. 아, 그걸 모르나? 어? 알고 하는 거지? 열석이 어떻게 나와? 지금 2% 나오는데 지지율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입으로 그냥 인심 쓰는 거예요.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응? 그래서 교섭단체 우리가 열석으로 만들어 줄 테니까 열심히 해봐라 니네. 그래갖고 뭐 단일화를 하든지 혼자 가든지 해봐라. 그리고 저기 김어준이는 단일화 안 하면 힘들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지지율이 나와야 무슨 단일화가 의미가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서울에서 0% 나와. 뭐 후보를 40명, 50명 낸데 후보 40명, 50명이 누가 나와요? 미쳤어요? 2% 나와가지고 뭘 그게 단일화를 합니까? 아니 2%랑 뭐 40%랑 단일화가 되냐고. 이렇게 머리들이 안 돌아가고 그냥 무조건 안 된다, 안 된다. 머리를 써야지. 우리 송영길 의원님이 참 머리를 잘 쓰고 있잖아요, 지금. 응? 근데 이제 본심은 거기 있는 거잖아. 야, 2030이 등을 돌린다. 완전히 뭐 조져버린 거잖아요, 오늘. 그래서 합당은 안 되니까 나가리다. 그래서 이제 조금 뭐 중간에서 애매한 사람들을 민주당 편으로 돌려 세워야지. 제가 볼 때는 흡수 합당도 아니고요. 그 소멸입니다. 소멸. 조국당은 그냥 소멸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99%라고 봐요. 비례대표 어떻게 한석이나 가져오면 가능할까? 게다가 이번에 이제 민주당이 확실히 선을 긋기 시작을 하면은 저는 조국당 지지율은 더 떨어지기 시작할 거라고 봅니다. 뭐 지금 더 떨어지기도 어려운 지지율이 나오고 있지만은 미래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송영길 의원이 저는 지금 수를 잘 쓰고 있다고 봐요. 첫째, 교섭단체 만들어 줄 테니까 니네 분가해서 니들끼리 한번 잘해봐라. 그리고 그 얘기 하잖아요.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민주당이 오른쪽을 공략해서 중도 보수 쪽을 먹으면은 왼쪽이 빈다 그러잖아요. 왼쪽이 비잖아. 그거 니네 먹어라. 실력 있으면 먹어봐라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괜찮은 게 중도 보수 전략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시민 얘기하면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잖아. 그럼 왼쪽에서 불만이 있죠. 그 왼쪽에 불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대선 때가 되면 다른 데를 안 찍어요. 그러니까 여기 20%가 됐어 진짜. 민주당이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중도 보수를 확장하는 바람에 민주당에 불만이 생겼어.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이. 그래서 진보 정당 쪽이 20%가 됐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40%가 됐어.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대선이 됐는데 야 나는 민주당 마음에 안 들어. 국민의힘 찍을게. 이렇게 안 될 거 아니야. 그리고 후보 단일화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왼쪽에 비는 거는 결국은 국민의힘 쪽이 보수 쪽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넓은 의미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조적 다수를 만드는 방법론인 거야. 민주당이 오른쪽을 공략하고 여기가 비면은 왼쪽이 비면은 이거는 조국당이 먹든지 진보당이 먹든지 아니면 뭐 기본소득당이 먹든지 그건 니네 능력껏 먹어라. 이거잖아.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그 유권자 중에 한 15에서 20% 정도가 진보 성향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니들 그거 먹고 20% 지지를 받으면은 본인들이 얼마든지 자수성가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민주당에 들어오려고 하냐고. 그럼 민주당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분열을 시키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체 이익을 보더라도 중도 보수 확장 전략이 민주진보 진영 전체의 이익이 되는 거예요. 조국당에도 이익이 되는 거야 지금. 근데 왜 이걸 못 받느냐? 진보 정당을 할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조국혁신당은 진보적인 어떤 정당으로서 자리매김을 해서 진보의 영역을 확장해가지고
쇄빙선이 되겠다라는 의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걸 반대한다는 거야. 유시민도 마찬가지고. 진보 민주 세력이 구조적 다수가 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 자, 이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왼쪽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딴지 걸고. 그냥 니네 먹으라고 하는데, 송영길 의원이 지금 그러는 거잖아. 니네 먹어라. 아니, 먹으라고 하면 먹으면 되는 일이지. 그걸 계속 바지가랑이 붙들고 민주당을 왼쪽으로 자꾸 끌고 오는 거잖아. 아니, 민주당을 왼쪽으로 끌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은 무주공산이 되잖아. 이게 국민의힘이 먹는 거 아니에요. 또 나중에 회복을 해가지고. 그럼 또 정권 뺏기는 거예요. 제가 유시민이나 조털레유가 반정부 세력이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본인들이 민주진보 진영 전체의 이익을 생각을 하면 민주당이 오른쪽으로 가는 걸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민주당이 오른쪽으로 가는 걸 반대할 이유가 없지. 그래,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은 우리가 먹고. 그래서 30대 40대 20의 구조를 만드는 거지. 그 민주진보 진영이 60%가 되게. 그러면은 200석을 가져올 수도 있잖아, 우리가. 200석을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개헌을 해. 개헌을 해가지고, 저기 뭡니까? 그 결선투표제 도입하고, 대통령 연임제 하고, 결선투표제 도입하고, 이러면 되는 거잖아. 자기들도 손해볼 일이 아닌 거예요. 민주당이 오른쪽으로 가는 게. 근데 그걸 굳고 반대를 하는 이유가 뭐냐. 제가 볼 때는, 자, 민주진보 진영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유시민이. 그런 게 아니고 민주당을 이 좁은 울타리에 가둬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민주당을. 그리고 이 넓은 바다를 국민의힘에게 넘겨주는 꼴밖에 안 되는 거지, 지금은. 그래서 제가 반정부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좋잖아, 지금. 송영길 후보가 얘기하는 대로 하는 게 조국당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자신들의 파이가 넓어지는데 왜 그걸 안 하려고 그러지?